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 월가의 목소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상세한 분석을 진행해 볼 종목의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애플의 그 투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제 제가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좋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주온 강추 영상 하나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영상에 따르면 애플이 정말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지 우리가 직접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의 가치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날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요, 애플을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댄 아이브즈고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신 이름이죠. 댄 아이브즈의 랭킹은요, 전체 팁 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2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20위도 아니고 222위는 조금 낮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퍼센티를 따져보면 전체 전문가들 중에서 3%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 애널리스트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성공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맞아떨어졌다. 따라서 아이브즈가 여태까지 추천한 주식 중에 60% 정도가 전망한 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 있는 댄 아이브즈가 추천하는 애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냐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칭찬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의해서 칭찬을 받냐면, 첫 번째로 성장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뭐 이제는 성장이 주춤해지겠지, 더 이상 신제품이 나오지 못하겠지, 이제 혁신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굉장히 멋진 아이템을 갖고 나와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이 바로 애플이잖아요. 이 점이 첫 번째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컨슈머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침투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컨슈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가 바로 애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애플은 아마도 똑같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칭찬을 다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쪽에 판매되고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를 다 포기한다, 이제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서양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모스코는 이제 러시아의 수도잖아요. 러시아에 지금 생션을 한다. 그 얘기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서양 국가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동참을 하게 됐잖아요. 자, 애플이 이러한 동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약간의 손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출도 약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아마도 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이해를 해줄 것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인 움직임이었고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댄 아이브즈가 이번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을 건지 계산을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요. 자, 레비뉴 같은 경우는 전체 레비뉴의 한 1%에서 2% 정도 손실을 보는 거에 불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요, 지금 그 러시아 쪽에 피지컬한 스토어가 없다. 그래서 직영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상품은 다 제3자, 서드 파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리셀러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직격탄은 맞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이브즈가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00를 줬습니다. 자, 지금 그 애플의 주가가요, $160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까지 올라가면 200 나누기 160을 하면요, 25%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안에 25% 정도의 주가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바로 애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아이브즈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고 있는데요.
자, 애플이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스테이트 온이니까 러시아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 그 포지션을 광고해주는, 따라서 대변하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요, 모바일 스토어에서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빼내버렸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 앱이 있잖아요. 이 애플 앱에 그 트래픽 인텔리전스, 교통 상황 같은 것을 전해주는 그런 기능 역시도 완전히 멈춰버렸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 7,000명 중에 222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한 3% 정도에 속하는 애널리스트인데요. 과연 이분의 말씀대로 앞으로 1년 동안 한 25% 정도의 주가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에서 우리는 상위 3%에 속하는 댄 아이브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킹 알파로 옮겨와서 아주 오래간만에 애플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1년의 수익률이 35.3%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애플은 역시 좋은 종목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레이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이 일단 나오는데요. 3.48 홀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퀀트 레이팅은 5가지의 지수를 평균적으로 모두 다 합쳐서 이제 수치적인 정량적 그런 분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홀드의 의견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모멘텀도 좋고 리비전도 좋은데요. 아쉬운 것은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편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면에서 점수가 좀 깎이는 바람에 3.48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퀀트 레이팅은 여기까지 보고요.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그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이네요. 30일 동안 총 18명이나 되는 많은 그 블로거들이 애플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 6명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8명은 보유 의견,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준 전문가도 4명이나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평가를 지켜볼 텐데 평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4.39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3개월 동안 총 43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고요. 그 중에서 무려 27명이 스트롱 바이, 강추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사람도 7명이나 되고요. 8명은 보유,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는 단 1명밖에 없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조금 더 좋은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이 애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어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같은 경우는 리비전 그레이드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90일 동안 애널리스트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지는가를 보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39명이 예상치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운그레이드 했거든요. 자, 그런데 97.4%가, 그러니까 39명 중에 1명을 제외한 모든 38명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치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A-라는 훌륭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비던드도 잠깐 볼까요? 디비던드라는 것은 이제 배당이잖아요. 배당 스코어도 괜찮습니다. 세이프티, 안전성이 B+, 성장률은 A+, 그리고 배당률은 D를 받고 있고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가 B-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그레이드로 보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인 그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현재 아쉽게도 배당률은 0.5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률에 우리가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배당만 해주는 기업이 아니죠. 애플은 굉장히 많은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당은 덤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14.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순이익 중에서 퍼센티지를 좀 그 일부를 띄어서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도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5년 동안 배당의 성장률을 보면 무려 9.07%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9% 넘는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애플의 배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디비던드 그로스는 뭐냐면
9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1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준 그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매년 배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디비던드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밸류에이션에서 D-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좀 보시면요. 일단은 PE 레이시오가 중요하겠죠. PE 갭을 좀 보겠습니다. 26.17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애플인데 26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5년의 평균은 23배였거든요. 따라서 원래 평균치보다 조금 더 비싸져 있죠. 따라서 지금 애플은 역사적인 평균보다 오히려 비싼 상태다. 원래는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23배를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6배를 줘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요. PEG를 보시면 그러니까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수치를 보면 0.41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따라서 지금 성장률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보시죠. 성장률 아까 좋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잖아요. 자, 매출의 성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28.6%입니다. 지난 5년 평균은 9.6이거든요. 따라서 원래 매년 10%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었는데 28%라는 멋진 성적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전망치는 초과 달성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망치를 보통 초과 달성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하니까요. 따라서 올해도 15% 이상 뭐 잘하면 20%까지도 욕심을 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에비타가 있습니다. 수익도 굉장히 많이 향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 평균은 9.22%, 지금 지난 12개월간은 50%가 넘는 에비타 수익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도요. 20% 넘는 에비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가보죠. A+,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가 몰려오죠. 자, 처음으로 그로스 프로핏을 보시면 총 수익률이죠. 총 수익률은 매출에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남아있는 총 수익을 얘기하는데 과거 5년 평균은 38%,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개월 동안은 43%로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은 지금 굉장히 정착한 지 오래됐고 상당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영위해 왔잖아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오히려 성장도 가속되고 있고 수익률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로스 프로핏 말고 넷 인컴 마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순이익률이죠. 순이익률은 원래 평균이 22%였는데 최근 들어서 26.58%로 굉장히 좋은 추세로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ROE도 굉장히 좋겠죠. Return on Equity 여기 나와 있습니다. A+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ROE가 6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5%면 대단한 수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65만 원을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익 투자금의 65%를 매년 평균 수익으로 냈다. 굉장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수치가 지난 12개월 동안은 무려 145%로 증가를 했습니다. ROE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고요. 자, 모멘텀도 잠깐 보시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는 건데 뭐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0%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은 1.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9개월 동안은 24% 올랐고요. 1년 동안은 35% 그리고 그레이드는 A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섹터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섹터 평균이요. 1년 동안 다른 기업들은 다 지금 마이너스 10%거든요. 테크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플은 플러스 35%다. 굉장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테슬라에 이어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투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요. 월가의 목소리는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한번 들어보고 싶은 월가의 목소리가 있으면 종목을 좀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 종목에 대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